바다에서 그 분수쇼랑 뭐 드론쇼랑 불꽃쇼랑 전체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네, 여기에서 좀 볼 수 있어서 되게 뜻밖의 좀 행운이었달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이랑 왔는데 여기 오케스트라 뮤지컬 공연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전엔 서울에서 일하고 오후면 지역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반나절이면 일상의 공간이 바뀌고 일과 여가의 무대를 수시로 옮길 수 있는 시대. 사람들의 물결도 공간을 따라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빠른 변화.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과 19%대에 진입한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가 화선지에 떨어진 먹물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사람들의 공간 이동은 빨라지는 신유목의 시대. 우리는 지금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모처럼 소꿉놀이 친구들이 만난 자리. 제일 앞에 앉았고 그랬지. 내가 4번, 7번, 8번 번호로 앉았냐? 기대로 앉아. 기대로. 이제는 사라진 초등학교와 풍경이 바뀐 고향의 추억으로 얘기꽃을 피웁니다. 중학교를 못 갔잖아요. 시험 받고 떨어진 게. 우리 때는 진짜 시험 봤다. 그래. 중학교 다닐 때 1년 끌어갖고 1년 후배 됐더라. 그래요. 가만. 앵이나 쟤네 친구들 만나면 나 우리한테 친구라 가지 마. 오빠라 가지. 이거나 말고. 한 집 건너 빈집. 한때 1000명이 넘던 시절을 뒤로하고 문을 닫은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이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후배들도 많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예제에 나가서 또 이제 여러 군데 서울, 부산 이런 데 가서 또 잘 돼갖고 또 학교에다가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 작년에는 1명 남았더라고, 1명. 이제 점점 졸업하면서 입학한 사람 없으니까 입학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제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좀 아쉽고 그래요. 사람이 빠져나간 공동체는 동력이 떨어지고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 고령화 비율 19%를 넘어섰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끝모르게 떨어지는 인구 그래프. 늙어가는 사회는 소멸 위기의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89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양육 그리고 그 가족과 양육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 그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어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가족 정책, 인구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인구의 이 기울기 자체를 좀 완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의 인구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이 속도를 늦추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되는 이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3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산천어 축제의 고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산천어가 헤엄치는 천변 등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달 6, 7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한편에선 파크 골프장 조성과 대회 유치도 뜨겁습니다. 한 해 수십만 명의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다녀갔습니다. 이 파크 골프 운동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파크 골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좋게 하고 또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화천군청 파크 골프 클럽을 창단하고 전 국민적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파크 골프의 발전도 기여하고 우리 화천군의 지역 경제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쌍두마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 닫은 상점들, 불 꺼진 거리. 2년 전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인 화천군이 선택한 카드입니다. 27사가 해체된 이후 지금 한 3분의 한 2는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가가. 예. 옛날에는 손님이 많았죠. PC방이나 뭐 모텔 같은 거 식당 특히 꽉 찼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군인이 아예 다니질 않습니다. 한 2년 전서부터는 부동산 개념이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 땅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한순간에 빠져나간 자리.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온갖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저희 화천군 하면 아마 산천어 축제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산천어도 산천어 축제지만 1년 내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는 1년 내내 가동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 대비 가성비는 더 산천어 축제보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생활 인구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22년 6월.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도 인구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진단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지역 간 인구 빼앗기 경쟁을 막고 균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생활 인구가 필요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주민등록에 의한 정주 인구를 기반으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정주 인구들이 절대 감소를 지금 하고 지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비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멸들이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좀 초래될 가능성들이 지금 굉장히 있죠.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7개 시군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정해 생활인구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와 이동통신 등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지역별 유형을 정해 확인한 결과 체류 인구가 최고 8.6배에 달했습니다. 시범지역의 산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89개 시군 소멸위기 지역까지 생활인구 조사 범위는 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인구 개념의 활성화를 통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라든지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후지산 자락에 있는 일본 야마나시현. 도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산골 온천 마을 고스케는 빈집 투성입니다. 한때 2천여 명이 넘었던 주민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150년 고택을 단순 보존하는 대신 마을 호텔로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まあね、住民の方もいや3万も4万もじゃ来ないだろうと、まあ
多分このホテルそのうち倒産するかな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いや倒産したとねするとその部分を村でこうね補填しなきゃいけない、これは大変だなというような懸念があ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非常にそういった懸念があって、うまくいくかいかないだろうなんていうようなところでしたんですけど、実際ここホテルをやり始めて電気も夜もつくということでお客さんまたいっぱい来て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で、今はね非常にね住民の方もびっくりしていることと。 도시의 상징조차도 바꿔야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절박함. 친절 등 내적 변화를 더하면서 찾는 발길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It's a very tranquil and relaxed place. It's very beautiful, it's very calm, it's very serene, it's very quiet, which I love. And the design of the hotel is very beautiful. There's lots of mid-century modern design elements that I really like, but lots of very classic Japanese detail as well. So it's a really nice mix of ancient and modern design brought together, which I really appreciate. But the atmosphere is very relaxing and very beautiful. まず5年間の売上の実績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常に黒字を維持していまして、年々売上は上がってき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が一つございます。でもう一つが先ほど年間2000人ほどの人が今小菅村に当館に足を運んでくださ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うちの9割というのがうちのホテルを初めて、うちのホテルを通して初めて小菅村を知ったっていう方々なので、2000人のうちの9割なので、1800人ぐらいは、もううちのホテルを通して初めて小菅村に来たっていう方々な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も新しい人の流れっていうのを関係人口っていうところですけれども生むことがで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야마나시현에서 관광객 증가율 1위. 외딴 산골 마을조차도 변하게 만든 건 무엇일까? 일본식 생활인구 중요성의 사회적 인식 공유가 우선 꼽힙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앞서 겪은 일본이 새로운 인구정책 연구를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생활인구 개념과 유사한 관계인구입니다. 일본이 2014년도에 일명 지방상생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이 돼 있는데 일본도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우리랑 좀 비슷한 게 수도권인 도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타파하고 지방으로의 인구를 좀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도 어떤 관계 인구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 인구를 도입을 했고 지금 여전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고 싶은 곳과 교류 관계를 희망하는 곳을 2개 축으로 삼아 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역으로 사람의 흐름을 만든다. 일본 정부의 정책은 점점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모델 사업을 지원하고 민관이 연계한 전국 협의회도 꾸렸습니다. 일본의 1,700곳이 넘는 지자체의 대부분이 이기 전략을 세워 관계인구 정책을 확대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동경 중심으로 한 인구가 다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인구 몰린다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 인구들 또는 이른바 핵심 생산가능 인구가 특정 대도시 중심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 이른바 이제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리고 고령자들만 남는 지역으로 남아있게 되고, 따라서 지역의 어떤 활력이 떨어진, 동력이 떨어진 거죠. 동력이 떨어지면서 지역의 이제 황폐가 시작됩니다. 즉,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가, 지역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지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중앙 중심의 정책을 폈습니다만은 이제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국가 중심, 중앙 중심의 어떤 정책보다는 지역 중심의, 지방 중심의 정책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이 줄면서 찾아온 공동체 위기의 공포. 먼저와 나중, 강도의 차이일 뿐 선진국의 공통 고민입니다. 인구 정책의 구조를 바꾸는 게 정부와 쇠락한 도시들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북동부의 해안 도시 게이츠헤드.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는 영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탄광과 철광 산업이 점차 쇠퇴하며 1980년대 후반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도시. 도시의 번영을 다시 가져온 건 문화와 교육이었습니다. We are looking at public art in some of the new event spaces we're creating in that area as a way to showcase local art but provide a platform to attract internationally known artists again, and using art, particularly public art, as a way of creating connectivity between spaces instead of signposts, so that you can follow a trail to get to the New Quays Conference Centre, but you're led by the art rather than signs, basically. Makes it more interesting for the visitor and for the resident. 노후 건물을 밀어내고 상권을 조성하는 단순한 도심 재생을 거부했습니다. 미술관과 뮤직센터, 북쪽 나라의 천사로 대표되는 조형물, 사람의 기반을 둔 프로젝트는 찾는 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So it was amazing overnight. Once the Angel of the North was installed in Gateshead, people came from the day it arrived on a lorry along the A1, and the public were told not to come because the piece hadn't been installed yet, and there was thousands of people wanted to see this new landmark sculpture for Gateshead. And I think since that the artwork went up, people have adopted it as that symbolic sign of the region. The angel represents the northeast, and for us it represents Gateshead and its ambition. In terms of visitor economy, I think that's obviously really increased since the Angel of the North came to Gateshead, because it really put us on the map in terms of a place to visit. Durham's obviously got a lot of heritage, Newcastle's a city, but Gateshead as this place for cultural regeneration was a really important message to get over. So there are thousands of visitors that see the Angel of the North every day, whether or not they come to the site or just pass it on the motorway. But that symbol of the angel being a Gateshead icon is really important. 잘츠부르크, 나우시마, 에든버러. 소멸 위기를 극복한 세계 도시들의 특징은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는 차별화입니다. 인구 8만여 명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이른바 워케이션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숙소와 공유 오피스, 체험 콘텐츠와 축제 등 지역의 자원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사실 일을 하게 되면은 여행을 할 시간이 주말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딜 가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일에 퇴근하고 나서 어디선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저녁으로 그 속초 중앙시장 갔었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속초 중앙시장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일에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할인 등 참가자들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변화에 맞춰 생활 인구의 체류 시간 확대를 바라는 전략입니다.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같이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점심 저녁에 좀 약간 평소에 못하던 얘기들도 좀 하고,
그리고 아침에 여기 호수 있어가지고 한 바퀴 뛰고 왔거든요. 뭐 그런 것도 사실 평소에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소가 다르니까 좀 더 기분 내려고 일부러 더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이제 뭐 성수기나 비성수기를 떠나서 이렇게 먼저 알아봐주고 일단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광고를 어찌됐든 간에 시청이나 이런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과 휴식을 접목한 워케이션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움에 휴식을 더한 교육 관광, 이른바 런케이션입니다.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속초시와 관광재단 등이 손잡고 다양한 지원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속초시 경우 21년도에 강원도에서는 처음 워케이션을 시작했는데요. 속초는 기업형 워케이션을 시범 사업으로 22년도 12월에 3주차, 2월에 2주차를 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 23년도 11월 27일 날 그 워케이션 수도 속초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각 숙박업체 대표님들하고 또 체험 콘텐츠 9개 업체,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3개 업체 이렇게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와서 단순하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경제,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지역을 활력화하는 데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내 체류 인구는 인구 감소 지역만을 분석해도 한 해 2천만 명 수준. 평균 체류일 수는 3.21입니다. 전국 7개 시도별 생활인구 규모는 등록 인구보다 4배에서 최대 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가 가장 많았고 전남의 생활인구도 등록 인구의 5배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는 등록 인구의 4배이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특히 전남 구례군의 경우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2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봄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지역의 정주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면서 소비하는 실제 활력을 주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산정을 통해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특성을 알 수 있고 지역에서는 이를 활용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 없이 당일로 오는 관광객이 많다면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체류 기간 연장을 유도하거나, 특히 이제 20, 30대를 겨냥해서 패러글라이딩, 서핑과 같이 주간에 할 수 있는 활동적인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객 유입이 지역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니 여행 지출액이 1% 증가할 때마다 고용은 0.18%, 생산은 0.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생활 인구가 조금 뜨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정주 인구의 몇 배 이상의 생활 인구 얘기를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하고 계시는데, 그 숫자 개념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얼마를 쓰느냐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국내 관광객들의 평균 쓰는 비용이 한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관광 소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지역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나 특산물들을 좀 더 고급화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사고 또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여튼 생활 인구를 조금 더 슬기롭게 지역 경제를 좀 더 붐업하는 데 슬기롭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상 최대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여름. 인구 3만 명의 전남 강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금 불파, 목야 청청, 하맥 축제. 친숙한 소재로 정확한 타깃층을 겨냥했습니다. 예약 대신 해줘가지고 같이 오게 됐는데 이렇게 강진에서 규모가 크게 축제가 열릴 줄 몰랐는데 재밌게 잘 놀다 가겠습니다. 일단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규모가 되게 커서 많이 놀랐습니다. 촌캉스로 불리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성공의 한 몫을 했습니다. 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많이 그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친척들도 관심이 많고 관광차도 많이 다니는 거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강진군에서 축제를 많이 여는 게 지역사회에도 좋고 또 그만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장도 많이 열리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사흘 동안 인구의 2배가 넘는 7만여 명의 생활인구가 다녀가면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컸습니다. 사실 이제 정주 인구라는 것은 요즘처럼 교통통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어떤 베드타운의 개념 외에 널리 확장하기가 힘듭니다. 정작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경제 활동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책을 설계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때도 오히려 잠을 자는 곳이 아닌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선 생활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지자체의 계획 수립, 생활 인프라의 설치 기준에 연결하자는 제안. 교부세에 반영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지방 소멸의 정책들이 굉장히 중앙 집권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돈을 나눠주면 그걸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지자체가 스스로 그 개발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의 권한들을 조금 많이 이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그 지역에 살기 위해서 광역적인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광역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어주는 돈에서 지자체의 별끼리 그 하다 보니까 뭐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규모가 굉장히 조그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번 기회에 지방 소멸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의 큰 사업의 권한, 계획의 권한, 집행의 권한들을 그 지방을 믿고서 좀 내려주는 이런 조금 더 보다 혁신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생활권 계획의 도입.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생활 인구의 고려입니다. 당연히 실제 살고 있는 주민과 생활 인구의 욕구 충돌을 막는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정주 인구 외에 어떤 사람들이 사실 이 지역에 주로 머무는지, 그리고 그 머무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더 잘 관계 맺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활인구 한 달에 3시간 이상 그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역과 더 잘 관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잘 갖춰 나가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주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시대. 생활인구 정책의 전제는 정확한 산정 방식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는 인구라는 정책이 정주 인구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머물렀다 가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이 지역을 어떻게라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류하고 체류하고 이런 걸로 다가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연 거주제와 함께 혁신적인 인구관리 정책으로 꼽히는 1인 2주소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복수 주소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를 지역과 실효적인 관계로 이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주 거주지가 있고 이제 이른바 부거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 거주지 산 사람이 부거주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 세금도 냅니다. 세금도 내고요. 그러나 세금 내지만 또 이분들이 출퇴근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이런 것은 또 면제를 좀 해줍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본의 독일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정말 인구가 늘었느냐라는 문제에서 보니까 인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한국에서 상당히 좀 위험적인 요소도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특정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이제 부거주지로서 생활할 때 부거주지에서 받는 혜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각종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사실은 실제 생활은 주거지에서 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역의 분리, 생활 영역의 확대, 이런 현실을 반영할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 주민등록 체계에서 가능할까?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단수 주소제가 50여 년 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간에 복수 주소제로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 대한 저항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복수 주소제를 저희가 지금 도입하는 목적이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 지역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전국적으로 실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특정 지역을 좀 한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의 분수 촌민 제도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で、移住新しい生活を変えるというのもなかなかハードルが高いということもあって今私どもは1分の1、2分の1という分数村民という制度を用いてなるべく小菅には住めないんだけれども東京に住んでても小菅のことを応援してくれるような分数村民という制度を使って2分の1、半分は村民で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ようなイメージで応援してくれる人をたくさん今集めています。その方が今3800人。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백곰마을. 주민 16가구의 냉장고에는 신선식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산이나 가야 뭐 그런 거 사 먹지 뭐 꿈도 먹고 우유는 뭐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국수를 먹든지 먹고 이제 어쩌다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또 그걸로 때우기도 하고 이래요. 이른바 식품 사막. 식품을 살 곳이 주변에 없는 곳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두부를 많이 사셔요. 두부는 이제 반찬으로 쓰시기도 좋고 생으로 잘라 먹기도 좋아가지고. 소매점이 없는 마을이 전국 2만 7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빠르게 인구가 줄어든 외진 지역입니다. 이제 식품 사막이 단순하게 식료품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이 마을의 공동체의 그 존립의 문제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 서비스를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감소가 또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에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할 때 그 공동체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 자체가 사라지면서 공동체의 존립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체류 인구 수만을 늘리는 정책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정치 요건이 더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쪽에서 살려는 사람이 또 줄어들고 그 사람이 줄어들면은 또 그러한 마트나 마켓가 또 줄어드니까 다음에 갈수록 점점 악순환이 반복돼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과 지속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결국에는 지역에 이주에 정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제도와 입법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작은 이 지방 그 소도시들이 요즘에 그렇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분들에게 전자 주민증을 발급해줘요. 그리고 NFT라고 하죠. 토큰, 대체불가 토큰. 그래서 뭐 이를테면 목포에 또는 신안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분들에게 당신은 명예 신안 군민입니다. 명예 목포 시민입니다. 이런 전자 주민증을 발급해드리고 이분들이 우리 목포와 연관된 활동을 할 때, 방문을 할 때, 목포에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또는 목포의 물건을 구매하실 때 계속 토큰을 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초대해서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의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영암군. 크고 작은 조선업체가 몰려있어 매일 출퇴근길은 인파로 넘쳐납니다. 통근형 생활인구 시범지역으로 지난해 초 조사 결과 체류인구는 정주인구 2.4배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체 인구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한 실내체육관.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옷들의 새 주인을 찾습니다. 고객은 대부분 따뜻한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갑자기 점점 좋아졌어요. 근데 밖에 일하니까 작업복에 비교해서 우리는 작업복 있는데 근데 생활하면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와서 가격 부담 때문에 겨울에도 얇은 옷을 껴입고 일한다는 말을 들은 이웃들이 무료 나눔에 나선 겁니다. 등록 외국인은 현재 전남에만 5만 5천여 명. 절반 이상이 조선업종과 농수산업 등에서 일하며 단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특히 뭐 농업이나 그다음에 뭐 대불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 또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외국인 우리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 노동이 반드시 필요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거 정책, 생활 문화 정책,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이 함께 뭐 하나만 해설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되고 그래야 그분들도 올바른 우리 생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89개 지역인데 이 중에 66곳이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22개 시군 중에 16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중에 6곳이 이번에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서 외국인 인구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0명 정도를 이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지역에 인구 유입을 하는 것을 좀 체감하다 보니까 이 인구 증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아마 이민정책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쏟아지고 있는 인구 예측 보고서. 5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도 단순한 대체 인구로만 보지 말고 진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우리 주민의 전 단계인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임시 방편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은 이 정책의 어떤 성과까지는 가져오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생활 인구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주민등록 인구라는 아주 고정적인 접근에서 조금 벗어나게 했다라는 면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뭐 얘기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일본의 아까 제가 필요인구 뭐 이런 계속 새로운 정책 인구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도 이 상황 소멸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면 이거 이상의 어떤 새로운 정책 인구를 또 도입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합니다. 인구의 확장성이 한계에 다다랐고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계초침처럼 빨라진 감소에 반전을 가져올 인구 정책의 변화.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들을 뒤로하고 생활인구는 반전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안한 미래는 우리에게 현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